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다음 달 말까지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시죠. 네. 예. 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800명 가까이 발생을 했고 하루 확진자 수는 이제 지난달 7일부터 53일 연속 네 자릿수인데 정부는 일단 4차 대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단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2,000명 안팎까지 최근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정체 국면에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더 올라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지난 한 일주 사이의 추세는 확연히 좀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델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예. 그냥 포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올라갈 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델타에 의한 추가 감염의 전파가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일단 다 올라가 버려서 델타 자체는 굉장히 전파력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에서 더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지난 일주 동안에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고 따라서 2차 접종 완성량도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 그래서 어느 정도 누르고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점은 칠 수 있지 않았나, 치지 않았나 보지만 그렇지만 이 숫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네, 우리가 어쨌든, 보고 있는 이 예. 숫자는 계속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델타로 인한 확진의 어떤 포화, 그러니까 최대 한계치는 2,000명 정도로 저희가 그럼 확인을 했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하나 더 추가하면 지난주에 그래도 그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영업시간 단축 뭐 이런 예.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정체되는데 좀 기여를 한 것 같고 뭐 휴가도 끝나고 등등 해서 그래서 델타에 의한 어떤 아주 급격한 상승은 멈추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조금 해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4차 대유행이 2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나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한 3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상 확보 같은 의료 체계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 3차 때 비해서는 비교적 약간 여유 있게 그 중대본의 병실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병실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일 지금 같은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중증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이나 또 그 사망까지 이런 비율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병실이면 위중증 환자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오는 것도 뭐 지금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이제 파업 예고도 하고 했지만 참 예. 힘들게 이어왔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인력 충원이라든지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할 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이게 이제 대명절 때 사람들의 이동이라는 것이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협조를 할 것이고 그만큼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유행 상황을 좀 지켜본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올해 추석 고향 방문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는만큼 더 아직은 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이번만 좀 참자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내년 추석은 괜찮을 겁니다. 네. 내년 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내년 예. 설은 좀 불안불안하지만 내년 추석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안정된 백신 또 경구 치료제, 그다음에 이 질병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내년 추석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제 백신 접종자들을 좀 모임에서 좀 예외로 하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는 것은 저는 또 꼭
부모님을 방문을 해야 되고 고향에 가서 가족 관련 일이 있는 분들은 좀 방문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 1차 접종 목표 그리고 10월 전까지 2차까지 맞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어제까지 인구 대비 55.2%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충분히 정부의 목표가 도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도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제일 문제는 수급이었죠. 네. 예,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 줄을 서 있는데 백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백신은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요인들이 있죠. 과연 이 짧은 시간에 3,700만 명 가까운 숫자를 다 1차를 하고 2차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은 충분히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70%가 되도록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급이 꼬이는 바람에 백신이 없다 하다가 동의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지금 보면은 좀 젊은 층에서는 7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약이 70% 안 된다는 건 예약이 부도까지 났을 때는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18살 이상만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 국민의 7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이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이제는 백신을 좀 다 같이 맞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밝힌 전제 조건을 보면은 성인이 80%, 고령층이 90%가 접종을 완료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이 접종이 마지막 열쇠라는 관측도 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이 저조한 접종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네. 됩니다. 이제 고령층은 다 혹시 나 잘못하면은 사망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 30대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난 뭐 병 걸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많이 안 맞아서 이 백신을 안 맞음으로 해서 젊은 층에서 계속 병이 번진다면 다른 나라들 같이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중증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달거나 기교호흡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야 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지금 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 자료를 하나 냈는데 코로나를 앓고 났더니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후유증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볍게 앓더라도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20, 30대도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20, 30대면 부모들이 뭐 한 50대, 60대 이제 이런 나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자주 안 만나서 치더라도 예, 예. 그래도 부모님들이나 또 그 위에 조부모를 위해서 한번 좀 맞아주는 것. 끝으로는 이제 사회에 좀 동참한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스톱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층에서 호응이 없다면 지금 정부가 바라는 성인의 80%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좀 가자는 그런 동참의식을 좀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30대 예비 신랑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민청원도 등장해 하기도 했는데 평소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건강했던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뭐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를 들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젊은 층이 백신을 안 맞는 이유도 부작용 때문에 네. 안 맞는 거 맞는데요. 지금 이 예는 제가 잠깐 보도를 보니까 한 달 뒤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예가 천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얼마 전에 주사를 맞고 며칠 만에 백혈병이 걸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백혈병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물론 한 달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 급성이라는 것도 한 달은 너무 빠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급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급성으로 오는 건 맞는데요. 그렇죠. 그 급성 백혈병이 생기는 기전이 혈액세포의 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액세포에 암이 생기려면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고 그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들이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데 백신을 맞고 백신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암으로 발전해서 커진다면 사실은 한 달이란 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짧은 기간이죠. 예, 그래서 좀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만 특히 이거를 갖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문 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사를 맞았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급성 백혈병이. 그렇지만 또 본인 당사자 가족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확률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지금 부분들이. 예, 1억 명이 넘게 맞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문 현상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백신 맞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건 절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 금지 행정명령 무시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이게 또 유용주점인데 예전에 적발됐는데 올해 5월 초에도 적발됐었다가 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인데 이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전파도 빠르고 추적이 어렵잖아요. 뭔가 더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한 번에 이제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모욕 금지까지 간다고 시켰는데 아마도 그렇게 어기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 비용을 그러니까 상회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벌금을 좀 과하게 한다든지 지나치게 이게 이제 법 위반이니까요. 그렇죠. 예, 법 예. 위반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기보다는 지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과한 벌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고 임시적이라도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단속의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이 강화되면 저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위법은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자체도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유흥업소가 사실은 제일 손해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1년 반 내내 문을 못 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면 보상을 제대로 해주든지. 그래서 좀 이것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집단 감염이 군대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가 오늘 또 국내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 6명이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늘면서 특히 백신 부스터샷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접종을 마친 후 얼마 뒤쯤에 다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앞서간 나라들이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예, 예. 6개월까지는 대개의 백신들은 다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항체가가 대들 괜찮다라는 것이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8개월째에 지금 맞겠다고 미국 정부가 방침을 밝혔죠. 예, 그리고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도 6개월째에 얀센은 두 번째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예. 아스트라는 세 번째 샷을 놨더니 항체가가 뭐 9배 늘었다, 뭐 많이 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괄적으로 6개월째에 놔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자료가요. 델타에 대해서 예. 감염을 얼마나 막냐를 봤는데 화이자하고 아스트라가 4개월이 되면 델타의 감염을 막는 효과가 50% 떨어집니다. 예, 델타는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4개월째에 이걸 다 부스터를 놓기에는 아직까지는 항체가 어느 정도의 수급 문제도 있고 그렇군요. 하니 그래서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각각 아스트라가 됐던 화이자가 됐던 뭐 모더나가 됐던
부스터샷을 놔주는 것이 지금 이제 델타가 거의 100%입니다. 네. 델타의 시대에는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